그 집은 마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좁은 돌길을 따라 몇 분쯤 걸어가면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2층 집이 보였지. 바깥에서 보면 그 집은 아무런 특징 없는 평범한 집처럼 보였지만 그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나무 기둥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부서진 곳이 눈에 띄었어. 집의 외벽은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어두운 회색이었고 그 색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어. 집의 정원은 돌과 자갈로 가득 차 있었고 여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잡초들이 자라나 나무와 풀들이 정원의 전체를 덮고 있었다. 정원의 구석구석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방치된 쇠로 된 정원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하게 녹슬어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어. 집의 창문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어떤 창문은 틈새로 오래된 커튼이 바람에 날리며 울려대고 있었다. 그 커튼의 움직임은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문들은 오래되어 삐걱거리고 도어벨은 한 번도 제대로 울리지 않았지. 입구 앞에 작은 계단을 올라가면 그 문은 녹슨 금속 손잡이를 가진 큰 나무 문이었고 열리는 소리가 기이하게 크고 메마른 소리를 냈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것은 좁고 어두운 거실이었다. 거실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온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모든 가구가 먼지로 덮여 있었어. 구석에 놓인 오래된 소파는 뒷부분이 찢어져 있고 그 위에는 어두운 얼룩들이 남아 있었지. 커다란 벽난로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고 그 주위는 거미줄이 가득했어. 민수가 집에 처음 들어설 때 거실의 한가운데 낡은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 탁자 위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속의 사진들은 거의 모두 빛이 바래고 흐릿했어.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흐릿하고 눈이 빠져나간 듯한 형상이었어. 그 모습은 너무도 기괴해서 마치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지. 집 안에서 나는 썩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기분 나쁜 냄새가 섞여 있었어. 그 냄새는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수는 그 공기를 삼킬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어. 집의 한쪽 벽에서는 끔찍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을 줬지. 어두운 복도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민수의 몸을 감싸면서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았어. 계단을 올라가면 2층은 더욱더 음산하고 기괴한 느낌을 주었어.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은 창문이 하나만 있는 아주 좁은 공간이었지. 그 창문은 언제부터인지 어두운 얼룩이 묻어 있었고 창틀이 부서져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휑휑 소리가 났어.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허물어진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하얀 시트는 황폐하게 젖어 있었어. 그 시트 위에는 뭔가 묘한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 시트 위에서 누워있던 흔적 같았어. 집 곳곳에서 들리는 끼익끼익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민수는 이 집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 어떤 물체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도 들렸고 그가 있는 곳의 공기는 마치 살아있는 듯 부드럽게 흔들리며 움직였지. 마치 이 집 자체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 집의 가장 깊은 곳,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그곳에 내려가면 지하실은 어두운 분위기에 묶여 있었고 바닥은 비어 있었으며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서류들, 쓰러져 있는 의자, 그리고 금속으로 된 상자 하나가 그곳에 있었어. 상자를 열었을 때 악취와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졌고 그 속에는 누군가의 이름과 날짜가 써 있는 문서들이 있었다. 그 문서들은 어떤 가족의 유언장처럼 보였고 민수는 그것이 이 집의 주인과 관련된 것임을 직감했지. 집이 점점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해가는 가운데 민수는 그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어떤 악한 힘에 의해 얽혀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
마치 이 집 자체가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억눌린 영혼들이 떠도는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 영혼들이 민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지. 민수가 그 집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어. 그의 모든 감각은 예리하게 변했고 귀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밖에 없었지. 그때 집안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더 이상 바람에 의한 소리로는 설명되지 않았어.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그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듯한 무게 있는 발걸음이었다. 갑자기 그 소리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 벽에서 소리가 나고 창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다. 민수는 몸을 움츠리며 그 바람을 피하려고 했지만 곧 그의 뒤에서 뚝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마치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듯한 끔찍한 속삭임이었다. 나가. 그 순간 민수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를 봤어. 처음에는 구석에서 잘 보이지 않던 그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 민수의 눈앞에서 그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지. 그것은 몸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한 여자의 형상이었어. 그 여자의 얼굴은 생기 없이 창백하고 입술은 터져 피가 묻어 있었으며 두 눈은 깊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어. 그 귀신은 민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목소리는 금속이 긁히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려서 민수는 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 귀신은 점점 가까워졌고 민수는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 귀신이 민수의 목을 잡고 그에게 속삭였어. 너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해. 우리가 함께. 그때 민수는 온몸이 마비되듯 차갑게 얼어붙었고 무언가가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 손은 냉철하고 부드럽게 민수의 피부를 스치며 그를 덮쳤지. 그리고 그가 눈을 감을 때쯤 귀신의 손은 민수의 목을 조여왔어. 그러나 민수는 마지막으로 의지를 다해 몸을 움켜잡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귀신의 손을 떼어냈어. 그는 눈을 부릅뜨고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어. 민수는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갔고 집 안의 모든 문을 열어보았지만 그 집은 끝없이 커지면서 그를 붙잡으려 했어. 그는 무작정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던 순간 지하실에서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어. 갑자기 문이 다시 스르륵 열리면서 귀신이 마지막으로 그를 부르며 나가라고 속삭였어. 민수는 두려움을 떨쳐내며 그 문을 밀어내고 밖으로 나갔어. 그가 밖에 나왔을 때는 겨우 다리가 풀려 넘어지며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어. 그리고 다음 날 민수는 자신이 탈출한 집의 앞에 서 있었어.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고 평범해 보였지. 그러나 그 집은 더 이상 인간의 손에 의해 들어가지 않았고 그곳은 완전히 버려진 채로 있었다. 민수는 두 번 다시 그 집을 볼 수 없을 거라고 다짐하면서 그 집을 떠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지. 시간이 흐르고 민수는 그 집을 떠난 후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 밤마다 귀신의 얼굴이 떠오르며 그때의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지. 그는 결국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 몇 년 후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며 그 집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집이 왜 저주받았는지 알 수 없었어. 그 집은 이후에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 되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 집이 결국 완전히 무너지거나 다른 이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소문을 돌리기도 했어. 하지만 그 집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적은 없었고 그 집은 점차 시간에 의해 잊혀지듯 사라졌어. 결국 그 집은 다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저 그림자만이 서서히 흩어지는 장소로 남았지. 하지만 민수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꿈에서 그 집과 귀신의 얼굴을 보며 그 악몽에 갇혀 살아갔어.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집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집으로 기억되었다고 해.